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도 관세율 15%를 받게 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국내 부품주 향방진단위에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일본에 이어서 유럽산 자동차까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15% 적용을 받게 된 거고 유럽 내용을 좀 보니까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을 하기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과 유럽에는 좋은 거고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이제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과 유럽 업체들의 그런 관세 비용은 대당 한 3천에서 5천 달러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만큼의 이제 수익성 개선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벤츠나 BMW처럼 비싼 모델들을 많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그런 관세 쪽에서의 비용 절감이 좀 크게 나타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더 큰 숲을 보자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제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여러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한번 확인한 것이라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노정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민감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홀로 지금 품목관세 25%를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찬했던 제네시스 GV80도 이렇게 되면 유럽의 BMW, 벤츠보다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부터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 타격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관세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략적인 비용들을 언급해 줬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양사 각각 한 8천억 정도의 비용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이제 관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수출 선적을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는 그런 관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GV80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이제 이런 관세 비용을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판가 인상으로 전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업체들이 떠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선택적인 판단이 남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는 뭐 미국 시장 안에서 약간 좀 가성비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쉽사리 가격을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익성 약화를 우려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업체들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현대차 이제 CID 행사,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올해 수익성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영업이익률을 한 7에서 8%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5에서 6% 정도로 낮췄거든요. 매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낮췄다는 것은 이런 관세 충격을 많이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상황을 보면 조속히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관세 변동이 없다면, 그러니까 25%로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된다면 향후 업황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대차 그룹은 충분히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나름 대비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의 그런 판매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뭐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바꾸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는 80%까지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롱텀한 뷰라고 보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관세 충격을 좀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좀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안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의 판매 확대가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 판매 성장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잘 팔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전통의 강자 일본 업체들이 지금 점유율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판매 라인업을 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일본 업체와의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뚫을 수 있을지가 좀 더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25%지만 그래도 향후에 15%로 인하가 된다면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랄까요? 시장 전반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파도 때문에 참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현대차와 기아의 과거의 이제 실적과 주가 흐름을 좀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잘 나온다고 주가가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아니면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15% 정도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며칠 동안에 몇 주 동안에 이런 리스크가 한꺼번에 오프가 되면서 주가는 좀 빠르게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0.7%포인트 정도 그래도 좋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유럽 업체들처럼 소급 적용까지 만약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일회성 비용으로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반등 폭이 좀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올해 안에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소급 환급이 적용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보면 10월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 세액 공제가 폐지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현대와 기아차의 주가에는 이런 악재가 반영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가 된다는 거는 그 미국 전기차 전체 시장에는 좀 굉장히 큰 네거티브 임팩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 한 대가 대당 한 5만 달러 정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세액종 공제가 최대 7,5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7,500달러 혜택을 이제 못 받게 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그만큼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서 이제 그만큼의 수요 충격은 불가피할 건데 뭐 아직 현대차나 기아가 전기차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많이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충격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일부 방파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된다고 해도 실적이 크게 망가질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관세 협상 여부와 이제 환율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변수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변수로 환율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환율 추이를 좀 보면 어제 1,400원을 돌파했고 또 간밤 야간 시장에서는 1,41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건 지수 차원에서는 좀 부담되는 뉴스지만 수출 기업인 자동차 업종에게는 뭐랄까요 수익성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요인 같기도 한데 관세 악재를 조금은 상쇄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정확한 산식은 아니겠지만은 제 추정의 결과로는 환율이 10원 오르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 또는 3천억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1,400원 정도의 환율이라면은 작년 이맘때보다는 한 10원, 20원 비싼 거기 때문에 연간으로 이제 2,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관세 충격이 분기에 한 8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 플러스인 건 맞지만 그게 관세 충격을 모조리 다 흡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1,400원대 환율이 연말까지 쭉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4분기 때는 오히려 환율 효과가 좀 더 3분기보다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쭉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의 결론, 그러니까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세 이슈. 계속해서 관세 이슈는 디테일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의 토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뭐 일단은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그 관세 충격에 지금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슈에 좀 비껴나 있는 종목들을 찾자라는 게 시장 참여자분들의 지금 스터디 방향인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찾아본다면은 지금 HL 만도 정도가 지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밸류가 싸고요. PBR 0.6배면은
히스토리컬 로우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고,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말고도 다른 전기차 OEM에 동시다발적으로 부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그리고 고객 다변화를 지금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고객에서 벌충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런 상대적인 매력이 돋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많은 부분을 지금 내주는 식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도 다른 업체보다는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다변화 그리고 관세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괜찮은 HL 만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를 또 다른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현대모비스는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모비스는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모멘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지금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 부분이 굉장히 현금 창출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도 AS가 지금과 같은 환율 움직임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대차 그룹이 그 전반적으로 로보틱스 사업에서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려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모비스의 그런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들이 그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봇 관련된 측면에서의 역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자동차 업황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연구위원과 함께 진단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